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장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7월 15일 일요경마 입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보다는 일요경마 쪽이 좀 더 빡빡한 느낌이에요. 일요경마에서 배당은 좀 더 두둑하게 나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일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요, 후반부 레이스에서 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8, 9, 10, 11을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전반부에 5경주도 혼전입니다. 5경주도 좀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 중계 5경주 코리안 오코스 대상 경주인데, 터지면 뭐 폭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작년 코리안 오코스에서 39만 배의 아주 최고액 배당이 터졌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대박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편성으로 보기 때문에 부산 중계 5경주도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화끈한 배당을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산 중계 5경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일요경마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그리고 전반부 5경주까지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9서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리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요. 1번마 담원엔젤이 1번 게이트를 정말 잘 뽑았습니다. 이 4월 13일 주행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속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뽑아 나서는 그림이 좋았어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계속 선행을 안 가고 있는 거죠.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기습적인 앞장 승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3번마 스틸런이라는 마필도 이 마체 담화가 작다 보니까 몸싸움에 약해요. 이런 마필들은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과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1번마 담원엔젤 정도가 앞선을 가기 때문에 3번마 스틸런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번 들이대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5번마 금빛 환양이라는 마필이 6월 3일 경주에서 3차까지 올라왔을 때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물론 1300이라서 올라온 것도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경주를 좀 막판에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초반에 이 꾸벅하고 착지 불량이 되면서 이게 낙마가 될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경주를 포기하는 모습인데, 안 팔리면 좀 배당마로서는 5번마 금빛 환양 정도는 뭐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안쪽에 2번마 좋은 아들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인기 6위였을 때에 강민이 요거를 좀 노림수 충마로, 고부장 충마로 놓고 공략했다가 3차게 머물렀던 마필인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5월 26일 경주를 보면 거의 뭐 착차가 크지 않았던 그 복귀 내용이 있거든요. 2번마 좋은 나들이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5번 자, 관심만 이렇게 4마리를 보는데요. 이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때려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쪽에 1번마 담원엔젤이 1번 게이트에서 승부 타이밍을 주목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현장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는데요. 일단 1번마 담원엔젤은 이제부터 승부 타이밍을 주목할 마필이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서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단촐한 편성인데요. 기존에 5군에 있는 마필들과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의 접전 경주입니다.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우선 안쪽에 2번마 로만블레이드라는 마필은 최근 경주에서 계속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5월 27일 날도 충마 놓고 11.9배 압축 막건 적중했고요. 직전 경주도 대가리 세워놓고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한방 막건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승군전이라도 상대마들이 세다고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2번마 로만블레이드는 승군전이라도 또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7번마 말라카스가 아마도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인기바로 팔렸을 때에 배낭판 바람을 불었을 때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5월 19일 경주에서 강민이 요거를 좀 노렸거든요. 근데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깨졌어요. 그 걸음이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 기대치는 없다. 그리고 직전에 완전히 꺾었던 마필인데 오늘은 경주거리를 줄였어요.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번 말라카스가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발효표 8번마 썬더그레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이걸 고배당으로 노렸잖아요. 출전 공백이 길었는데 뭐 있다 없다 얘기가 사실 많았어요. 근데 강민이 정확하게 밝혀드리는 마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빠이 가는 거다. 이빠이 가는 거다. 분명히 승부지를 밝혀드리면서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이 충마로 놓고 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워요. 어쨌거나 8번마 썬더그레이라는 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휴양하기 전에 작년 12월 달에 그 경주 내용은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고 자력으로 입상하는 그 경주 내용도 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도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어부지리가 아니고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8번 썬더그레이트는 더 뛰는 말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은 로만 블레이드가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기존의 마필은 7번마 말라카스를 노리느냐 8번 썬더그레이트를 노리느냐 일단 뭐 한방 맞고는요 승군전을 치르는 두 마리로 봐요. 2번마 로만 블레이드의 8번 썬더그레이트를 일단은 한방 맞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번 말라카스나 또 1번 세라칸 사실 이런 마필들은 크게 믿음을 갖고 때리긴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런 놈들은 현재까지 좀 고민해서 우선 한방 맞건은 2번 로만 블레이드의 8번 썬더그레이트로 2번 8번을 한방 맞건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경주입니다. 단촐한 편성입니다. 워낙 편성이 허접해요. 그렇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마필에게 좀 인기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요. 안쪽에 1번마 승리 플러스와 2번마 수제비 또 3번마 아데레 꿈 안쪽에 1번, 2번, 3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텐데 이런 놈들 진짜 다 못 믿는 말들이거든요. 이게 1번마 승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고요. 예상 상태도 정말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타가 나오진 않는 직전 경주는 조금 외곽에서 서둘러 보니까 결승선에서 뭐 급격하게 끝걸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나요? 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믿고 들어가긴 좀 조심스러운 마필이고 2번마 수제비는 직전 경주가 최선이라고 봅니다.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갔어요. 선행만 뒤에 바짝 붙여가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부족했다. 그게 전부라고 봐야죠. 원래 좀 내추럴 기대는 맛도 있고요. 데뷔 초부터 기본 사이즈를 세게 평가했던 마필은 아닙니다. 3번마 아데레 꿈은 직전 경주에서 1000m로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강민이 좀 노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전에 5월 5일 경주에서는 인기 2위로 팔렸을 때도 완전히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기본 사이즈를 세게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직전에 1000m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노려봤는데 1000m도 안 되더라고요. 1월 20일 경주에서도 인기 2위로 팔렸을 때에 완전히 꺾었던 마필이고요. 이것도 기본 자질이 센 놈이 아닙니다. 아주 약한 편성을 만나야 어떻게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말이지 기본 사이즈가 센 놈으로 절대 평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6번마 글로리번이라는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4월 22일 경주에서 그때 안말들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셌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때 외곽을 돌면서도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그때 복귀가 잡혀 있어요. 4월 22일 경주에서. 그 전에 3월 4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잖아요. 1300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빠른 페이스에서 쳐다보질 않았는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게 앞선에 묻어갈 수가 있습니다. 6번마 글로리번이 지금 눈의 수로 안정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최선 강공은 필연이고요. 6번마 글로리번이 오늘은 좀 충분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안쪽에 있는 말이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오히려 배당 많았어는 6번마 글로리번을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한 마리 출전하고 있죠. 안쪽에 1번마 백두의 정상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순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실점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였죠. 강축마 돌아온 아침에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였는데요. 백두의 정상에 한방 승부로 가져갔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해 말씀드렸던 한방 승부 경주였어요. 그때 뭐 어설프게 팔리는 놈들이 많았어요. 뭐 문세영 기수탄 뭐 빅토리스타라든가 또 뭐 말라카스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정말 불안한 인기말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삭제 처리하고 돌아온 아침에 백두의 정상 16.2배 한방 승부로 때려 먹었습니다. 선행을 나서면 더 뛰는 스타일이지만은 단순한 선행만 아니죠. 직전에는 쫓아가면서도 막판 끝걸음을 보였는데 뭐 데뷔 초에 보여줬던 그 순발력 그거보다는 최근에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 그림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1번마 백두의 정상 이 정도 편성에서는 또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줄어든 1200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1번 백두의 정상은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고 후차권에서 5번마 더 파이널이 아마도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직전 경주도 정말 쥐어짠 내용이 전부고요. 1월 27일 경주에서도 그때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3착에 머물렀던 것이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오히려 4월 15일 경주는 이 외선에 붙여가면서 그때 앞선 좀 이렇게 선입권이 좀 두터웠던 그런 경주였는데 외선에서 붙여가면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입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이마필의 전부라고 봅니다. 더 판을 깜빡이로 가는 상황은 조심스럽고 6번마 전복 캡틴도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뭐 걸음이 완전히 살았던데요. 그냥 선행마 외곽을 딱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력으로 대가를 친 마필이라서 6번 전복 캡틴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 3번마 니레바다라는 마필도 5월 20일 경주에서 3차까지 왔을 때 그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1월 달 경주, 1월 20일 경주에서 그때 김효정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강민이 이거를 실점 막건으로 강하게 노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그때 38.6배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선행을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5월 20일 날은 쫓아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마필까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마 백두의 정상은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후차권에서 5번마 더 파이널이 깜빡이로 가겠습니다만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3번마 니레바다 그리고 6번마 전복 캡틴 1번 놓고 3번 6번 배당은 나름 짭짤하게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1 놓고 3번 6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1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죠. 바로 5번 하태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전 경주 레이첼 충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노려될 충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후차권에서 하태의 주력 승부만큼 29.7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이쁜 놈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이 어프와 굿맨과 같이 떴는데 어프 굿맨도 물론 배팅권에 가져갔어요. 받치는 막건으로 가져갔는데 이 하태가 입상을 하면서 배당은 좀 더 두둑하게 나와졌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은 이 어프 굿맨이 외곽에서 거리 손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하태는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상황이라서 다시 뛰면은 하태가 어프 굿맨을 또다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5번, 7번이 여기서는 뭐 깜빡이로 가는 상황이고요. 3번마 썬더스트럭은 1번 게이트가 이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외곽을 도는 것이 직전처럼 외곽 전개를 풀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4번마 대동기상이라는 마필이 직전 이제 외곽을 누르면서 거리 손해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개바닥을 쓸었는데 오늘은 이게 기습적으로 앞선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마로서는 4번마 기동대장을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0번마 유로시나는 5월 11일 경기에서 36.5배짜리를 또
두둑하게 적중했던 그 마필인데, 그 전에 4월 13일 경주 그 복귀가 잡혀 있잖아요. 그 세런디퍼라는 마필이 외곽으로 사용하면서 유로시나를 이 방해를 했던 그 복귀 내용이 있어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좀 노렸던 마필인데, 이게 완전히 살아난 거라면, 사실 이게 1월 달인가 이게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죠. 1월 26일입니까? 그때 능력 부진을 됐던 마필인데, 최근 세 번의 경주는 완전히 살아난 걸음이라서 유로시나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4번마 대동기상이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있을 상황인데, 요거 고배당으로 노리셔야 돼요. 그리고 10번마 유로시나까지 승군전이라도 이건 뭐 또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마로서는 4번마 대동기상과 10번마 유로시나 이 두 마리를 우선 주목할 마필이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강축마가 없는 난타전 혼전입니다. 어설프게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요. 자, 이번 5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축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가만 보면 인기도에서도 좀 밀려있을 상황이라서 배당도 두둑하게 나아질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매직아이, 또 3번마 야오자이언트, 10번마 머니캠프, 이런 놈들이 인기마를 펼 텐데 강분이 놓고 때릴 축마가 아닙니다. 10번마 머니캠프는 직전 경주에서 9.7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어요. 출전 공백이 있었어도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 의지가 만땅이었고, 또 외곽을 압박하고 넘어가는 그림이 정말 좋았어요. 여력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10번 머니캠프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근데 오늘은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의 페이스는 빠른 페이스가 아니었어요. 안쪽에 3번마 야호 자이언트라는 마필은 최근에 복귀가 잡혀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5월 6일 경주를 보면 2착을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결승선 전방에서 채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놓치지 않았으면 대가리까지 칠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서, 직전 경주는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조금 상대들이 강해지니까 좀 무기력하게 깨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번 야오자이언트도 축막감은 아니라고 보고, 5번마 매직아이는 선입전개도 가능합니다. 서둘러서 선입전개도 가능한데, 직전 경주와 4월 22일 경주, 최근 두 번의 경주에 이 말 타는 걸 보면요, 이거는 서두르는 것보다 추입이 나요. 그러니까 4월 20일 날은 서두르니까 끝걸음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끝걸음이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 매직 아이는 좀 참았다가 한 발을 딱 써야 더 뛸 마필로 봅니다. 3월 17일 경처럼. 근데 1000m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마필들 말고 확실하게 여기서 놓고 때릴 축마가 있어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안 빠지는 축마입니다.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상황이라서 이번 5경주는 좀 때려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이번 5경주는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어설프게 팔릴 만한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1번마 미스터 스캣, 또 7번마 익스프레시브, 8번마 콜민트,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 텐데요. 1번마 미스터 스캣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도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거든요. 그게 전부라고 보는데요.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고, 7번마 익스프레시브라는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1번 게이트에서 전개 상황은 나쁘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외곽으로 좀 스타트 나와서 외곽으로 약간씩 기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전부라고 보고요. 8번마 쿨민트는 최근에 2연타를 때리긴 했습니다만 5월 11일 경주에서는 이빠이 지었던 내용, 과다 채찍을 먹었고, 직전 경주는 결승선에서 외곽으로 기대는 그런 맛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축마로 놓고 들어가긴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봅니다.
4번마 화이트 포인트가요, 오늘 조인공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어요. 근데 기수만 교체가 된 게 아니고 조건 자체도 정말 좋아졌어요. 직전에 10번 게이트였어요. 6월 17일날 10번 게이트, 6월 1일날 7번 게이트였는데 그때 당시는 뭐 7마리 뛰는 상황이었으니까. 5월 20일 경주도 11번 게이트.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계속 외곽 게이트만 받은 겁니까 이거는. 근데 오늘은 4번 게이트 정말 전개가 잘 빠질 수 있는 그림 아닙니까? 조인공 기수고 4번 화이트 포인트는 여기서는 노리셔야 됩니다. 직전 경주도 사실 이거 인기 6이었을 때 강민이 고배당으로 좀 째려봤던 마필인데 예시장 상태가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4번 화이트 포인트는 오늘 이편성에서는 뭐 상대 인기마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배당 가치 있는 복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 1번, 7번, 8번 뭐 이런 마필이 배당팔에 바람을 불겠습니다만은 배당마로서는 4번마 화이트 포인트를 여기서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3번마 스트롱 캡틴과 4번마 와일드 드래곤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인데, 직전에 나란히 3, 4착을 한 이 두 마필이긴 한데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은 돼요. 하지만 여기서 깜빡이 한 방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3번 스트롱 캡틴은 직전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그게 전부인데, 물론 3월 24일 날 육군 경주에서 그때 안쪽을 파고 들어오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던 그 경기력은 좋았어요. 1700의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스트롱 캡틴도 꺾지는 않습니다. 4번마 와일드 드래곤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잖아요. 1700에서 정말 이빠이 배당판 바람을 불고 깨졌는데 뛰었던 내용을 보면 그게 전부라고는 판단돼요. 근데 이 와일드 드래곤은 제가 데뷔 초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거는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와일드 드래곤의 이 목의 형제 마필 중에 이 어제이선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일드 드래곤이 이제부터는 더 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호 와일드 드래곤도 꺾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 배당마로 한 2마리 정도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5번마 백투 파워가 되겠습니다. 직전 승군전이고 1300 경주거라서 앞선이 좀 빠르게 흘러가니까 그냥 쫓아가다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3월 11일 경주를 보면 1700에서 이렇게 무빙성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이잖아요. 그러면서 자력 입상을 차지했을 때에 그때 1700에 대한 거리 그 경주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5번마 백두 파워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번 들이대볼 만하다. 5번 백두 파워가 이제 승부 이후에 오늘은 승부 타이밍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5번마 백두 파워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좀 노려볼 가치가 있는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7번마 파인하트도 최근에 복귀 내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기습 선행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전개 상황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고, 일단은 배당마로서는 5번마 백두 파워, 5번 백두 파워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선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번마 오룡이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릴 편성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2연타를 때리는 경주행이 정말 좋습니다. 직전에는 이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 전에 5월 6일 경주는 또 1600m를 또 우승을 차지했어요. 자, 오늘 1400 첫 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 이미 1600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또 유현빈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7번마 오룡이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리는데, 7번마 오룡을 뭐 꺾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오룡보다도 여기서 좀 강민이 노리고 싶은 마필이 이 3번마 파인파워거든요. 직전에 오룡과 같이 뛰면서 졌어요. 근데 직전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파인파워가 의도적으로 좀 앞선에 붙지 않는, 물론 스타트 자체가 깔끔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든지 앞선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선행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부러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마 파인파워가 오늘 김초로로 안장이 교체가 됐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선행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3번마 파인파워는 선행을 나서는 파인파워는 다시 떠도 오령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3번마 파인파워를 강민이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생각이고요. 뭐 6번마 프라임 레이스라든가 또 9번마 스타라인이라든가 뭐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또 여러 마리가 보여요. 그래서 이번 3경기는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야 될 텐데요. 배당팔에 강축으로 팔리는 7번마 오령, 7번마 오령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만 좀 공격적으로 배당마로 공략을 한다면은 3번마 파인파워 정도는 반드시 주목해야 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5번마 금비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 1700에서 연투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4월 21일 경주 강민이 승부지 충마 안 빠지는 대가리 세워놓고 26.8배를 딱 두 방 압축 승부를 조져먹었던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5번마 금비랑은 참 요건 기분이 좋은 마필인데 문제는 오늘은 줄어든 1300m 경주 거리예요. 원래 이 금비랑이 이번 1300m를 출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국산마 4군 1400m에 출전 예정이었어요. 근데 국산마 4군 1400m가 출전 도수 부족으로 깨졌죠. 그러면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1300을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 금비랑이 1300에서 안 된다 이런 그 말씀이 아니고 최근에 연투를 때릴 때는 페이스가 느렸어요. 느린 페이스에서 수월하게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페이스가 빨라졌다는 거죠. 뭐 1번마 파인챔프 같은 마필은 국산 마필이긴 한데 원래 이거는 이 파인챔프는 1400에 출전 예정이 아니었고 이거는 혼합 4군 1300m에 출전 예정이었어요. 반면에 금비랑은 국산마 4군 1400에 출전 예정이었는데 그 경주가 깨지면서 이번 경주로 밀려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5번 금비랑보다는 1번마 파인챔프가 더 낫다는 겁니다. 1번마 파인챔프도 직전 경주에서 그때 26.5배죠. 승부 막건으로 주력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그 강천의 별을 강축으로 세워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에서 파인챔프의 주력 막건 26.5배 압축 막건을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1300 거리 경쟁력 충분합니다. 그래서 1번마 파인챔프가 1번 게이트에서 페이스를 좀 더 빠르게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마 금비랑보다는 1번마 파인챔프에 대한 기대치가 이번 경주만큼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번마 먼데이머니도 이것도 뭐 1400을 나가려다가 이번 경기로 밀려서 나오는 상황인데 먼데이머니는 최근에 이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마필도 배당마라서는 좀 관심을 주셔야 되겠고요. 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5번마 금비랑이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만큼은 1번마 파인챔프의 조건이 더 좋다. 우선 주목하는 마필은 1번마 파인챔프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6마리가 뛰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2번마 캡틴 가이와 6번마 히든 챔프 백강렬 마방에서 2마리를 동반 출전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6번마 히든 챔프는 산통으로 출전 취소가 됐어요. 목요일 오후에 공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번마 캡틴 가이가 여기선 단독 선행을 노려볼 상황인데요.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니까 초반에 선행이 가능했어요. 근데 외곽이라서 그냥 붙들고 내주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오버를 했는데 그 걸음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2번 게이트 선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고요. 근데 강민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고 싶어요. 이 7번마 V맨이요.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습니다.
2월 23일 날은 안 가면서 걸음을 남겼고 4월 29일 경주도 보면 그때 중위권 이게 외곽에서 이렇게 전개를 풀어갔는데 중후미 외곽에서 풀어갔는데 마지막에 그 중간을 째고 올라오는 그 추입력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추입 편성에서는 무조건 되겠다 이렇게 복귀를 해놨는데 그런데 오늘은 6마리 출전이에요. 맨 바닥에서 전개를 끌어가봐야 6번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캡틴 가이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직전 경주 끝걸음이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7번마 V맨이 오히려 이 편성에서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3번마 반지의 전사라든가 또 4번마 자유대로도 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7번마 V맨 좀 더 공격적으로 7번마 V맨을 놓고 이번 중계레이스 4경주는 관심마로서 7번마 V맨을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7경주와 이번 8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이 7경주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국산마 1400경주가 깨지면서 혼합 4군으로 넘어온 마필이 7경주에 몇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8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8경주도 원래는 이 1300이 아니고 1400을 출전하려고 했던 마필이 있는데 1400 국산마 4군 1400경주가 깨지면서 이번 혼합 3군 1300으로 밀려서 나오는 마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 마필이 바로 3번마 2000쌀이에요. 3번마 2000쌀. 편성을 딱 보니까 2000쌀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판택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은 3번마 2000쌀을 세게 보질 않습니다. 2000쌀은 기본 자질 자체를 세게 평가를 안 해요. 예전에도 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꺾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최근에 뭐 코리안 더비 또 작년 뭐 이세마 대상경주 뭐 이런 거 떴다고 해서 헛바람을 불고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전 경주도 나름 잘 탄 겁니다. 못 뛴 게 아니에요. 1300보다는 1400이 조금 유리하죠, 이 마필에겐. 근데 오늘은 1300 출전이고 직전에 뛰었던 페이스보다는 이번 경주가 페이스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3번과 2000쌀이 인기 1위로 팔려도 뭐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8경주를 노리는 이유,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이미 언급해 드렸듯이 좀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8마리 단촐한 레이스라도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어요. 배팅 강도 올려서 갑니다. 이번 8경주 승부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800m 별정 A형 경주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입니다. 3세 암말들이 출전하는 난타전 경주인데요. 1착 상금이 3억 4천이죠. 1착 상금이 3억 4,200만원. 와, 상당한 규모의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강민이 주중에 이번 중계 5경주 5코스를 미리 좀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터졌다.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구나. 그런 느낌을 팍 받았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거거든요. 인기마가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데 고배당 안 터져요.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는 고배당을 노릴 배팅 찬스입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15번마 영천 더비와 또 안쪽에 있는 1번마 영희시대, 이 두 마리가 깜빡이를 가거든요. 이 두 마리가 2군 말이에요. 1번, 15번이 2군 말이고 나머지는 뭐 3군, 4군, 뭐 5군 마필도 지금 보이는데 1번, 15번이 깜빡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 15번 깜빡이 강민은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 코리안 오쿠스 대상 경주랑 거의 뭐 비슷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작년 코리안 오쿠스 대상 경주에서 대박이 터졌잖아요. 39만 배, 3상승식이 39만 배가 터졌던 과천 경마장 최고의 배당, 과천 서울 경마장 최고의 배당이 작년 코리안 오쿠스 터졌는데, 대가리 쳤던 마필이 그 18조 김혜성 기수가 안장한 그 제주의 하늘이죠. 제주의 하늘. 그리고 부산 경마장의 그 브라이트캣, 그게 브라이트 스타죠. 브라이트 스타가 2착을 들어갔고, 3착을 했던 마필이 그 서울 경마장에 있는 그 특별 스타, 그 말이 3착을 들어가면서 39만 배의 고배당이 터졌어요. 선두권이 뭉개지는 상황에서 와장창 그냥 터졌는데, 39만 배 하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을 베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세금 뭐 이런 거 다 떼고 한 3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당이죠. 그 정도의 고배당은 아니더라도 올해 코리안 오쿠스 대상 경주도 충분히 배당이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16번마 파이어윈드가 아마도 서울에서 내려간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런데 강민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마주나 마방 입장에서 이게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정정이를 태우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상급이 얼만데, 오늘 게이트도 외곽으로 열려 있고, 오히려 이 서울에서 내려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7번마 스타켓이나 2번마 스페셜 스톤, 이런 마필이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2번마 스페셜 스톤 같은 마필은 내선에서 곱게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2번 스페셜 스톤, 이건 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요. 부산 경마장에서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우주대왕, 그리고 뭐 인기마로서는 11번마 교학상장,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지금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 딱 3마리를 일단 체크해 주셔야 돼요. 2번마 스페셜톤, 8번마 우주대왕, 11번마 교학상장, 요 3마리는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고,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폭탄 배당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이번 5경주는 화끈한 배당을 노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허접하다 보니까 이 문정균 기수가 안장한 8번마 원더라이트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직전 경주 문정균 기수가 이 마필을 끌고 들어올 때에 경주 내용은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물론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자력 입상을 성공한 그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정균 기수가 이 원더라이트와 참 호흡이 잘 맞죠. 작년 12월 달에도 이 1400에서 폭탄 배당 한 380배 되는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장본인이 문정균 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번 원더라이트가 배당권에 머리로 팔리는데, 편성도 잘 만났고 또 기수의 상승세도 좋고, 최근에 이 문정균 기수가 지금 매주 한 번씩 고배당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것도 뭐 38조 뭐 거의 다 썩어가는 마필들 가지고 계속 고배당을 터뜨리고 있죠. 지난주에는 IM스타라는 마필로 대박을 터뜨렸고, 그 전주에는 또 절면 선택 그걸로 또 끌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 큐피드 머시킹으로 또 한 번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이 문정균 기수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8번마 원더라이트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는데, 큐피드 데이트네 생각해보니까 큐피드 데이트. 근데 그 원더라이트를 충마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문정균 기수는 복병일 때, 그러니까 고배당일 때는 노려볼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기마만 타면은 강충마를 그냥 팩팩 부러뜨리는 그런 특장점이 있잖아요. 문정균 기수 인기 1위,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게이트도 외곽이고 부담정도 늘었고요. 8번마 원더라이트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먹을 게 있습니다.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인기도에서는 살짝 좀 밀려 있는데 여기서는 안 빠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 빠지는 축이 있어요. 강대가리가 있습니다. 강민이 얼마 전에 또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도 있는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후차권에서도 8번마 원더라이트가 아닌 엮어서 때릴 만한 강민의 관리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 배팅 강도 올려서 확실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승부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있습니다. 일단 9번마 킹 오브 에이스와 4번마 아데르 축제. 이 4번마 아데르 축제가 직전에 킹 오브 에이스와 같이 뛰어서 목차로 깨졌는데, 킹 오브 에이스는 오늘 게이트 외곽이고, 그리고 1200 줄어든 경주 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 아데르 축제가 다시 뛰면 킹 오브 에이스 정도는 한번 이겨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도 아데르 축제가 입상을 했으면 강민은 더 기분이 좋았어요. 이 아인 여 파더를 놓고 킹 오브 에이스 아데르 축제 이 두 방을 승부로 갔는데, 그래서 61.9배짜리를 또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아데르 축제가 입상을 했으면 배당은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어쨌거나 4번 아데르 축제 다시 한번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킹 오브 에이스는 오늘 52kg의 부담 중량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권으로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노리고 싶은 맛bil이 안쪽에 2번마 석세스 스토리예요. 직전에 2000m 뛰는 걸 보니까 1번 게이트 선행을 편하게 갔는데도 지구력은 많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7살짜리가 되다 보니까 장거리보다는 단거리가 훨씬 유리한 것은 맞죠. 오늘 1200은 석세스토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지금 초반 선행을 노릴 맛bil이 3번은 영토대왕인데, 영토대왕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짧아요. 이거는 원래 좀 짧은 말이라서 선행을 해도 무너집니다. 석세토리가 조금만 압박하면 무너져요. 오히려 그런 그림이 되면 그 경륜에서 보면 그 선두 유도원 같이 그렇게 앞선에 좀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그 그림, 페이스 메이커를 오히려 영토대왕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이 선행을 하면 2번마 석세스토리는 훨씬 전개가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2번마 석세스토리가 선행을 해도 영토대왕이 외곽에서 카바를 하기 때문에 2번마 석세스토리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마 석세스토리를 여기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9번, 또 직전에 SBS 스프린트에서 뛰었던 뭐 모닝대로 10번 뭐 이런 것들이 인기마로 팔 텐데, 좀 더 공격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면서 2번마 석세스토리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1위경마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설프게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맛빌이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강민이 보는 이번 10경주는요, 편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편성, 기본 사이즈 출중한 맛빌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번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대가리가 분명하게 서 있는 경주예요. 그리고 후차권에서도 지저분하게 여러 구멍 가지 않습니다. 압축 승부 막건을 깔끔하게 때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대박 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극저배당도 아니에요. 충분히 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중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압축 승부만큼 배팅 강도를 올려서 때리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붙어봅니다. 10경주 메인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이고요. 얼핏 보면은 이 저배당 깜빡이처럼 꼬실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근데 꼼꼼하게 경주내용을 들여다보면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강축마로 팔린 마필이 누네스의 6번마 파이널 보스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에 SBS 스프린트 대상 경주 굉장히 강한 편성이었잖아요. 그 막강한 편성에서 착순권 4차까지 왔는데 그 경주 내용이 대단했습니다. 58kg 등짐을 지고도요. 이 파이널 보스라는 마필은 데뷔 초부터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뭐 과천시장배라든가 브리더스컵이라든가 또 뭐 코리안 더비까지 우승한 마필이죠. 파이널 보스가. 그래서 데뷔 초부터 싹수가 좋았는데 한동안 좀 주춤주춤 하다가 직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당권에 올버리로 팔릴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은 6번마 파이널 보스를 강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직전 경주는 정말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잘 풀린 부분도 있었어요. 직전에 SBS 스프린트에서 같이 뛰었던 마필이 지금 베스트 가이도 있고 젠테네리라는 마필도 있는데 젠테네리가 58kg의 부담 중량이었던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파이널 보스가 월등하게 앞서는 걸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부담 중량의 변화를 생각해 봤을 때 파이널 보스는 57.5고요. 그리고 젠테네리는 53.5예요. 그럼 조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파이널 보스가 인기바로 팔리면 젠테네리는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뭐 꼭 경마가 그렇게 뭐 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6번마 파이널 보스도 꺾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러질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강민이 찐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 한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1번마 라운 루이스부터 7번마 강석대구까지 뭐 쉽게 무시할 마필은 없어요. 근데 좀 인기도에서 살짝 비켜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을 놓고 중배당을 압축 승부 막건을 때립니다. 일단 뭐 파이널 보스는 기본 막건으로 가지만은 충막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지 복병마를 놓고 1200 경주 거리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두둑한 배당,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확실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7월 15일 일요일마 유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고요. 강민은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